안녕하세요. 저는 귀한 선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아보니까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물론 아직 젊은 제가 인생을 말하긴 이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길지 않았던 제 삶엔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 제게 일어난 일 중 가장 특별했던 일을 전 많은 분께 한 번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잠시만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게 나쁜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29살 때 결혼을 했었는데요. 고작 2년 만에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고 말았죠. 심지어 당시 제 뱃속엔 4개월 된 아이도 들어있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그만 유산을 해버렸답니다. 당시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빤 그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놈과 그놈 부모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고 그놈이 유부남인 줄 몰랐던 바람년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저희 오빠 새언니는 전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결국 전 남편은 저와 그 여자 모두에게 위자료 주어야 했고 물론 제게 이혼도 당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배신을 당한 상처도 컸지만 제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뒤 전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집에서 치과도 했고 정신과도 거의 1년을 다녔죠. 그래도 절 위해 노력해주던 가족의 노력으로 전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점 배신감 때문에 오래도록 다른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혼한 지 4년 뒤 당시 나가던 쓰레기 줍기 봉사 모임에서 드디어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두 번째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은 정 많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우린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 한 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만남을 시작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이혼은 아니고 파혼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4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걔를 정말 좋아했었거든. 순수하고 착한 애였어. 부모님이 안 계신 애라 연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걔를 많이 챙겨주고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나랑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변했다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집안도 직업도 훨씬 좋은 남자랑 바람이 났었더라고. 뭐? 4년씩이나 만나고 부모님하고도 다 알고 지냈으면서 바람이 났다고? 어, 심지어 그 남자가 결혼 준비 중인 것도 다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기가 찼지. 걔가 되게 청순하고 예쁘게 생겼었는데 그래서 걔한테 그 남자가 홀딱 빠진 것 같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니까 미안하지만 자긴 돈이 더 좋다고 말했어. 걔네 집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청 가난했거든. 그래서 자긴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진 않다더라고. 날 사랑하지만 현실이 먼저라는데 너무 자존감도 깎이고 슬펐어. 너무나 큰 배신감에 남편은 그 여자 바람난 남자에게 파혼 책임을 묻고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그 여잔 그 남자 기어코 결혼을 했고 그 뒤의 소식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결혼을 해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바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공감대 때문인지 우린 더더욱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며 마음이 깊어질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부모님은 제 남편의 손을 잡고 그렇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 동훈이가 상처가 깊어서 누굴 만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네. 우리 동훈이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맙네. 오빠 새언니는 남편에게 고맙다며 우릴 따로 불러 술까지 한 잔 사주더군요. 그런 친정 식구들만큼 시부모님과 시동생도 절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까지 훔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들었다니 하는 말이지만 그 나쁜 여자애 때문에
우리 용이가 평생 아무도 안 만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네가 그렇게 착하고 야무지다며? 우리 용이 앞으로 잘 부탁한다. 제발 이번 결혼만은 실패로 끝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혼은 남편은 전 남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와 친정에 잘해주었어요. 고마운 마음에 저도 지지 않도록 시댁 식구들을 잘 챙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제게 더 잘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저 뭐 도울까요? 이거 묻힐까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유, 예쁜 손 상해. 집안일 많이 하면 손가락 두꺼워져. 집에선 어쩔 수 없이 용이랑 나눠서 집안일 해야겠지만 여기선 안 해도 돼. 아가, 우리 집은 나도 네 시엠이랑 똑같이 살림 구단이란다. 우리 집 살림은 우리가 만져야 직성이 풀리니까 넌 저기 앉아서 사탕이나 까먹어. 우린 그저 네가 이렇게 자주 와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시댁은 분위기 자체가 남자들도 다 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도 요리도 다 척척 해내는구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가면 일을 시키기보단 입에 뭘 넣어주기 바쁘셨고 따로 나가 살던 시동생은 제가 시부모님 옆에서 뻘쭘해하지 않도록 저주려고 사왔다며 이런저런 선물을 늘어놓곤 했죠. 전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 속에서 기다리던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은 제게 바로 일을 그만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당신 불안하잖아. 예전처럼 아이 잃기라도 할까봐. 임신 소식 안 날부턴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 나 너무 속상했어. 뭐 내가 능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아이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어. 요즘 어디 외벌이로 한 가족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답니까? 그래도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 외벌이를 감당하려고 한 겁니다. 덕분에 전 아이를 지키려 예정보다 빨리 일을 그만둘 수 있었죠. 그래도 임신 4개월 차까진 일을 했지만 남편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더군다나 제가 일을 그만둔 뒤 양가 부모님은 꼭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1,000만 원씩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네 성격에 우리 용이만 일 내보내고 마음 편히 쉴 수나 있겠니? 우리도 많이 못 주지만 이 정도는 자식들 도와줄 수 있다. 이거로 생활비에 보태 쓰고 너 마음 편히 태교해라. 저희 부모님이야 딸인 절 생각해서 그러셨다지만 시부모님은 아예 남편 몰래 제게 그 돈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러지 않겠지만 괜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요. 그런 두 분의 따뜻함이 너무 감사해 눈물이 핑 돌기도 했죠. 전 임신한 내내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정말 공주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7개월쯤 됐던 어느 날부터 시부모님은 자꾸만 절 피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어머니 보고 싶은데 저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이번 주? 아유, 안 돼. 우리 부부 동반 모임 있거든. 또요? 저번에도 모임 있다고 다음에 오라시더니. 우리가 요즘 좀 바빠. 행사도 많고. 너도 이제 배 많이 불렀는데 그냥 시부모 챙기느라 애쓰지 말고 편하게 쉬어. 피, 애쓰긴요. 진짜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물론 통화할 때나 제 안부를 물으실 땐 평소와 똑같이 다정하셨는데요. 제가 시댁에 가려고만 하면 어딜 놀러 간다, 모임 있다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그렇다 치는데 자꾸 그러시니 절 좀 피하시는 건가 싶어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귀엽다는데 제보를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 몸 무거우니까 쉬라고 하시는 거지. 우린 우리끼리 놀면 되잖아. 안 본다고 뭐 우리 부모님이 어디 도망이라도 가? 그렇게 시부모님을 못 뵌 지 2달이 넘어 전 거의 만삭이 됐습니다. 당시 명절이 코앞이었기에 전 드디어 시부모님을 뵙는구나 싶어 기대를 했어요. 어차피 시댁에선 제사도 지내지 않았고 외식을 하거나 다 같이 모여 밥을 해먹는 정도였기에
명절이라고 부담이 되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명절 전전날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너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엔 그냥 집에서 쉬렴. 아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니면 마음 편히 친정에 가 있던가. 네? 명절에도 저 안 보시려고요? 에휴, 안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어차피 애 낳으면 우리가 병원으로 달려갈 텐데 이럴 땐 그냥 쉬렴. 알았지? 만삭이라고 해도 슬렁슬렁 산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좋은 분들이니 당연히 절 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말이죠. 남편 또한 제게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번엔 혼자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전 명절 전날 친정에 갔고 명절 당일엔 남편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푹 쉬고 있어 여보. 저녁에 데리러 올게. 그렇게 남편을 혼자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보낸 지 1시간 뒤쯤 혼자 택시를 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절 데려다 주려고 하셨지만 정말 혼자 가도 괜찮았거든요. 오지 말라고 하셨어도 그래도 나보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시부모님을 깜짝 놀래켜드릴 생각에 내심 신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시댁 앞에 도착한 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시댁 현관문을 열고 히히 웃으며 들어갔어요. 그리곤 거실에 모여있던 가족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죠. 짜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놀라셨죠? 어, 아가.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은 모두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엔 생전 처음 보는 웬 아이가 있더라고요. 바닥에 앉아있던 남편의 양반다리 위엔 웬 6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가 남편에게 안기듯 앉아 멀뚱멀뚱 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들 저 안 반가우세요? 무슨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근데 저 애 누구예요? 여보, 걔 누구야? 아빠, 저 아줌마가 아빠 아내예요?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앤 정말 순수한 얼굴로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황급히 시어머니가 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죠. 순간 머릿속에 과거 전 남편이 바람 피웠던 기억이 스치더라고요. 설마 싶었지만 자꾸만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당신 숨겨둔 애가 있었어? 여보,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저 애가 당신 애가 아닌데 제가 당신한테 마음대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니야, 여보. 건우가 내 아들이 맞아. 맞는데. 근데 뭐가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설마 여태 집에 이 애를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도련님까지 다들 한통 속이었냐고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아이고, 아가, 우리가 다 미안하다. 근데 우선 우리 말 좀 들어봐. 너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제가 극도로 흥분하자 시어머니가 달려와 절 말리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남편도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대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괜히 말을 잘못해서 제가 여기서 나갈게요. 아휴, 네가 가긴 어딜 가니? 건우야, 이리 온. 응? 할미랑 들어가서 좀 자자. 저만 여기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 엄마한테 갈래요. 여기 있기 싫어요. 다들 맨날 저 보면서 한숨 쉬고 저 아줌만 저 보자마자 막 화내잖아요. 시어머니는 우선 엉엉 울던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그 방에 들어가 계신 동안 거실에서 무겁고 긴 침묵만이 흘렀죠. 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놀란 마음에 자꾸 흐르던 눈물을 애써 멈추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정말로 걱정된 건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아이를 겨우 달래 재운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에휴, 요새 애들은 다들 빠르다고 하던데 고작 7살짜리 애가 무슨 눈치가 그렇게 빠르고 말도 저렇게 잘하는지. 저 아가 아이도 아이지만 네가 많이 놀랐지? 그동안 먼저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여보. 나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대체 뭘 말 못해서 다들 미안하단 말인가요? 저 숨 넘어가기 전에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얼른 말 좀 해달라고요. 계속 미안하다며 입을 못 대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 애써 흥분을 가라앉히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어두운 낯빛으로 기가 막힌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아이가 과거 바람을 피워 자신과 파혼했던 그 여자와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더군요. 뭐? 그럼 그 뒤에 그 여자랑 다시 만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랑 파혼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대. 수영이 걔도 임신했다는 걸 나랑 파혼하고 나서 알았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월경을 안 하는 건가 싶어서 임신 3개월이 되어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나 봐. 들어보니 정황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7년 전 그 여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당연히 바람난 그 남자의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해요. 날짜를 따져봤더니 남편보다 그 남자의 아이일 확률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또한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근데 막상 낳고 나니까 불안해서 수영이 걔가 남편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대. 근데 불일치가 떴대. 그놈이 아니라 내가 애 아빠였던 거지. 근데 그 사실을 말하면 이혼당할까봐 계속 그 남자 애라고 숨기고 살았대. 당연히 나한테도 연락하지 않았고. 근데 결국 진실이 들통나서 3년 전에 이혼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대. 결국 그 여잔 아이가 친자가 아닌 걸 들켜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크게 물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듬해 그만 혈관 육종암이라는 희귀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려 했는데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어떻게든 아이를 돌보려 버티고 버티다 결국 버틸 힘이 없어진 여잔 혼자 시부모님을 찾아왔다더군요. 고통도 너무 심하고 툭 하면 병원으로 실려가서 도저히 더는 애를 돌볼 수가 없다고 하더구나. 천벌은 자기 몫이지 죄 없는 애 몫은 아니니 제발 애를 받아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하더구나. 우리가 애를 받아주면 자긴 살던 집도 다 정리하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찾아왔을 때 떠올리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당시 그 여잔 폐전이로 인해 말하는 것조차 많이 힘겨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시부모님은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고 그냥 쫓아내셨다고 해요. 한번 배신당한 과거가 있으니 힘겹게 말을 잇는 것도 모두 연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의 말이 정말 다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잔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을 불러 우선 그 사실을 알리셨다더군요. 그런데 마침 딱 그때 다시 그 여자가 시댁을 찾아왔다고 해요. 이번엔 애까지 데리고 와선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견딜 수 있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애를 돌보고 싶은데 애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더는 자기가 돌볼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오열하더라. 나한테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면서 싹싹 비는데 하지만 제발 아이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 자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애를 도저히 고아원에 못 보내겠다고 말이야. 그런 수영이 걔 눈물보다 내 아들이랍시고 서있던 건우 눈빛이 얼마나 애처롭고 가엾던지 자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7살밖에 안 된 애 눈이 어쩜 그렇게 슬퍼 보이던지. 7살이어도 알 건 다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조그만 어깨를 둥글게 말고 위축돼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겠지. 남편은 그날 처음 본 자신의 아들을 차마 외면하기 힘들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와중에 그 여잔 혼절까지 했다고 해요. 극심한 고통을 참고 애원하다 그만 기력이 다해버렸던 거죠. 그 여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시부모님은 마음이 약해져 결국 아이를 데려왔다고 해요. 남편과 그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확실히 마친 뒤에요. 그제야 그 여잔 시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흐느끼며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구슬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당신한테 못할 짓인 거 알아서 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오갈 데 없는 애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셨고 근데 차마 집에 데려갈 순 없어서 혼자 한 번씩 부모님 집에 들러서 애를 보고 갔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 아가. 우리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무작정 널 피하기만 했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저도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해요 형수님. 남편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솔직히 그 상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진 상태였기에 그들이 진짜 더 나쁜 진실을 감추려 그런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쉽게 믿지 못하던 절 보고 서글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쉬 이런 말 믿기지가 않겠지. 아가, 만약 네가 애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도 우린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맡아서 키우면 돼. 너 절대로 신경 쓰게 안 하도록 하마. 그러니까 곧 태어날 애를 생각해서라도 그 이혼한다는 말은 말아주면 안 되겠니? 그래 아가. 우리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많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우리도 용이도 아무것도 몰랐다가 정말 날벼락 맞았던 거야. 그런 우리도 억울한데 아무 죄 없이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버림받고 이젠 엄마까지 잃게 생긴 건우는 그래서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친아빠랍시고 나타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 건우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불쌍한 걸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냐. 건우 애미가 천벌받은 건 천벌받은 거고 앤 또 다른 문제지 않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간청하시더군요. 시동생은 답답했는지 잠시 베란다로 나가 자리를 비웠고 남편은 조용히 흐느끼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아무리 내가 몰랐다고 해도 어쨌든 애가 내 애인 건 사실이잖아. 유전자 검사도 다 해봤으니 확실해. 그렇다고 당신까지 생판 남인 애를 책임져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당신 지키면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애 보기 싫다고 하면 나만 부모님 집 왕래하면서 애 한 번씩 보고 살게. 당신 아이 이 집에 발길 끊어도 돼. 미안해. 근데 내 인생 생각하겠다고 차마 죄 없는 애를 내칠 수가 없어. 남편과 시댁 식구 말대로라면 실은 모두 피해자 아닙니까? 하지만 전 제 눈과 귀로 듣고 확인할 때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께 물어 그 여자가 입원했다는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갔죠. 그렇게 찾아간 병실에선 거의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의 여자가 처연한 모습으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렇게 말랐는데도 또렷한 이목구비와 청순해 보이는 외모가 듣던 대로 예뻤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들은 그 여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흐느끼며 사과부터 꺼냈습니다. 아, 그쪽이 용희 오빠 아내분이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업보를 동훈 씨까지 짊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사과보다 내가 듣고 싶은 건 사건의 전말이에요. 가족한테 못 들으셨나요?
난 수영식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나 그 정도 요구할 자격은 있잖아요. 전 아이 엄마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이 엄만 힘겨운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큰 죄책감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 여자 얼굴은 눈물로 흥건해진 상태였죠.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절 누구보다 믿었던 오빠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선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애가 전 남편 아이라고 믿은 건 정말 사실이에요. 나중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 때 용희 오빠 아이인 걸 알고 얼마나 절망했던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사는 시간 자체가 제겐 지옥이었어요. 전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제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결국 모든 사실을 들통나서 이혼당하고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혀서 쫓겨났을 땐 차라리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여자의 고백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가족들은 저에게 정말 진실을 말했던 겁니다. 최소한 제가 전 남편에게처럼 배신당한 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 와중에 뼈아픈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게 그 여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니까 평생 아이와 같이 용희 오빠 앞에 나타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암 판정 받은 뒤에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 못 산다는데 태어날 때부터 미안한 뿐이 낼 차마 고원에 보낼 순 없어서 양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집 식구들 너무 좋은 분들인 거요. 아이 엄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부모 없는 자신을 딸처럼 대해줬던 시부모님이 분명 아이를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도 피부치니까요. 구구절절 그렇게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열한 그 여잔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가 하늘에 가서 아니 다음 생에 태어나서라도 동훈 씨 상처 준 죄값 다 치르고 고마움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의 존재만 눈 감아주세요. 부모 잘못 만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상처가 많은 불쌍한 아이예요. 욕심부려서 애한테 엄마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안 드릴게요. 제발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키울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전 이렇게 죽을 병 걸리는 천벌 받았으니까 제발 아이까지 재벌을 나눠받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그 가냘픈 여자의 애원에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심란하고 복잡한 마음에 무슨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을 나온 뒤 전 우선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고작 2개월하고 보름 정도 제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정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엉엉 울며 제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나 안 버려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차마 그 가여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결심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아이를 돌보시는 것만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아직 제 애도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 낯선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마음을 먹긴 어려웠죠.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를 마냥 무시하기엔 그날 엉엉 울던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출산하기 전 아이를 보러 시댁에 가던 남편을 2번 정도 따라갔었습니다. 아이고 아가 너 힘들 텐데 그냥 집에서 쉬지. 아니에요. 그냥 무리만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을게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이가 있는 시댁에 제가 발길해 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첫날엔
아이가 제게 잘 다가오지 못하고 남편과 시부모님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봤을 때 자신을 보며 울부짖던 제 모습을 잊지 못했던 거겠죠. 저도 우선 시댁에 가긴 갔지만 그 아이에게 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시간을 보냈었네요.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땐 아이가 제게 쭈뼛쭈뼛 다가와 어색하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아줌만 팔이 하얗네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 엄마 맨날 팔에 멍들어 있거든요. 엄마가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아, 아줌만 아프지 마세요. 주사는 아파서 맞는 거잖아요. 아인 나름대로 저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 얘기를 하며 제 걱정을 해주는데 애가 참 착하고 야무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전 무사히 예정일에 맞춰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감격에 겨워 절 보러 오셨는데 혼자 둘 수가 없던 아이도 함께 데리고 오셨더군요. 저와 남편에게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저희 부모님은 어색하게 아이를 맞아주셨죠. 아, 네가 그 건우구나? 할머니는 여기 이 아줌마 엄마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면목이 없다며 죄송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답니다. 아인 처음 절 봤을 때처럼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는 항상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봤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이의 엄마가 시댁에 애를 맡기기 전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건우야, 엄마가 널 끝까지 돌봐주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네 친아빠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분들께 절대 폐를 끼쳐선 안 돼. 알았지? 특히 네 아빠랑 사는 아주머니께 실례하면 건우 너 그 집에서 못 살 수도 있어. 그 집 아니면 엄마가 건우 부탁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건우니가 잘해야 돼. 부탁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데 그래서 아이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봤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날 시부모님과 함께 출산한 절 찾아왔던 아인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제게 다가와 웬 편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아줌마, 이거요. 아기 낳은 거 축하드려요. 이게 뭐야? 제가 쓴 편지예요. 웬 편지인가 싶어 갸우뚱했는데 아이가 얼굴을 빨갛게 붉히더군요.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그 편지를 읽어본 전 아이가 쑥스러워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줌마, 엄마 되신 거 축하드려요. 아줌마는 예쁘니까 아기도 예쁠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아기 손 잡아봐도 돼요? 편지엔 큼지막하고 삐뚤빼뚤한 글자가 들어차 있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마음도 전하고 싶고 아기도 나중에 한번 꼭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는 용기를 냈던 거죠. 7살짜리가 얼마나 똘똘하면 벌써부터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뻐 전 몇 번이고 그 편지를 읽어보았죠. 이후 전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좀 회복한 뒤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남편과 조금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진땀도 뻘뻘 흘리며 우린 초보 부모로서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한 번씩 자꾸 그 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슬쩍 그 애에 대해 한 번씩 묻곤 했어요. 그 건우는 잘 지낸대? 어머님 아버님 힘들진 않으시대?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7살 남자이면 한참 기운도 넘치는 시기잖아. 애가 눈치를 봐선지 소란도 안 피고 조용하고 착해. 보는 부모님이랑 나로선 가엾지 뭐. 그래도 밥도 잘 먹고 잘 지낸대. 나도 부모님께 맡기지만 말고 직접 가봐야 하는데 지금은 당신이랑 우리 정우 챙기는 게 더 급하니까. 부모님이 가끔 애 데리고
애엄마 문병도 가시는 모양이야. 다녀온 날이면 그렇게 애가 운다네. 들어보니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고생하실 시부모님도 걱정이고 어린 나이에 부모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도 너무 가엾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2달 정도 됐을 때 전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그동안 면역력이 약한 아기와 절 배려해주기 위해 집에 오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은 손질 보자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셨어요. 아유, 우리 정우 우르르 까꿍.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건우 혼자만 멀찍이 떨어진 채 불쌍하게 서 있더군요. 아기 손을 잡아보고 싶다며 편지까지 썼던 애가 왜 그러고 있나 싶어 전 건우를 불렀어요. 건우야, 너 왜 그러고 서 있어? 엄마가 절대 애기 옆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뭐? 병원에 엄마 보러 갔을 때요. 아줌마가 아기 낳아서 편지 썼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착한 애인 건 아는데요. 혹시 아줌마가 나쁜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애기 옆에 가지 말라고요. 아이의 말을 듣고 전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애엄만 혹여 아이가 밉보이게라도 할까봐 계속 아이에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혼자 불쌍하게 서 있었나 싶어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네요. 전 괜히 메이던 목 때문에 침을 한번 삼킨 뒤 최대한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향해 손짓했어요. 아줌마 나쁜 걱정 같은 거 안 해. 이리 와. 와도 괜찮아. 와서 아기 볼도 만져보고 손도 잡아봐. 아줌마한테 아기 손 잡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진짜요? 아기 손 잡아봐도 돼요? 당연하지. 괜찮다던 제 말에 그제야 화색이도 나인 쪼르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곤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잡아보고 볼도 쓰다듬어 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도 따뜻하더라고요. 얘 이름이 정우라고요? 정우야, 난 건우형이야. 너랑 나랑 이름이 비슷해서 꼭 형제 같다. 으, 와, 아줌마, 정우가 제 손가락 꽉 잡았어요. 아, 그러네. 우리 정우가 건우형이 좋은가 보다. 건우형이요? 제가 정우형아 해도 돼요? 건우가 나이 많으니까 당연히 형아지. 아인 형아라는 말에 볼을 발그레 밝히며 수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꼭 이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제 아들에게 정말 든든한 형이 되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 이후 전 3번 정도 더 아기와 함께 그 아이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잘해주자 아이는 제법 제가 편해진 듯 제 다리 옆에 앉아 조잘대기도 하고 너무 예쁜 듯 저희 아기 옆에 앉아 하염없이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하더라고요. 아줌마, 얘도 밤에 막 안 자고 울면서 아줌마 힘들게 해요? 저희 엄마가요. 전 어릴 때 그랬대요. 제가 엄마 잠 못 자게 해서 엄마가 그렇게 아픈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우리 정은 고맙게도 밤에 잘 자. 근데 건우야, 원래 아기는 아직 세상이 낯설고 무서워서 울기도 많이 울고 어른들하고는 다른 거야. 절대 건우 때문에 건우 엄마가 아프신 게 아니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오히려 건우네 엄만 그 시절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하실걸. 건우 넌 너희 엄마한테 선물이었을 테니까. 제가 엄마한테 선물이에요? 전 예전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빠한테도 다 안 반가운 애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절대. 건우 네 아빠가 건우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널 얼마나 예뻐 보이신다고. 그리고 건우네 엄만 건우를 너무 사랑해서 건우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널 여기에 부탁하신 거야. 7살이면 한참 장난감이나 뛰어노는 데 관심 가질 나이 아닙니까? 땡깡도 많이 부리고요. 그런 애 입에서 매번 저런 침울한 소리가 나오는데 자꾸만 제 측은지심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이가 마음에 걸렸던 전 결국 아이를 제 품에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보, 건우 말이야.
버젓이 아빠가 있는데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자. 뭐? 정말? 당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물론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 건우가 혹시라도 내가 자기랑 정우를 다르게 대한다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조심도 많이 해야 할 거야. 근데 어쩌겠어. 나랑 인연이 되려는 건지 자꾸만 그 애가 눈에 밟히는 걸. 애가 좀 못되기라도 했으면 두 눈 질끈 감아버리기라도 할 텐데 착하게 왜 또 그렇게 착해가지고. 아이 엄마가 떠나고 나면 내가 건우 엄마가 되어줄게. 나 그냥 건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싶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은 정말 천사야. 나 평생 당신한테 절하면서 살게. 그런 제 결심을 듣자 남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어려운 결정을 해주었다며 고마워하셨고 시어머니는 절 부둥켜 안고 흐느끼기까지 하셨죠. 아무리 우리가 있다지만 부모 정 그리워하면서 살 건우 생각에 마음이 아팠는데 고맙다 정말.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들였다니. 전 친정 부모님께도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 두 분이 내심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말과 함께 응원의 말을 해주셨어요. 동훈이 네가 얼마나 마음 여리고 착한 앤지 부모인 우리가 모르면 누가 알겠니. 유서방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왠지 이런 날이 올 것 같았단다. 그래서인지 병원에서 그 일 처음 봤을 때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 맞다. 네 엄마가 집에 오는 내내 애가 참 착하고 똘똘하게 생겼다면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 우린 너랑 유서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할 거다. 그 아이도 정우대한테 잘해줄 거야. 그리고 아빤 네가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줘서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오빠 새언니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제 뜻을 지지해 주더군요. 다음으로 제가 소식을 알린 사람은 바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함께 애엄마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건우, 수영 씨가 가고 나면 제가 제 아들로 품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수영 씨가 그래도 괜찮다고 해주신다면요.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정말, 정말이세요? 당연히 되죠. 너무 감사하죠. 염치가 없어서 동훈 씨에게 차마 부탁을 못했던 건데 그래 주시면 제가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우가 저 같은 건 얼마든지 잊고 살아도 좋아요. 저희 착하고 불쌍한 건우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용희 오빠, 우리 건우 매몰차게 대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 엄만 그 사이 더 야윈 모습으로 펑펑 울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계속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여자를 향해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죠. 네가 어떻게 날 떠났든 간에 건우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내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야. 너처럼 나도 평생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워하면서 살 거야. 널 용서한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래도 이제 건우 걱정은 하지 마.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아이 엄마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저와 남편이 건우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뒤 결국 아이 엄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시댁에 맡겨진 지 8개월 만에 그렇게 아이는 엄마를 잃었던 거죠. 어린 나이였어도 두 번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이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저 이제 엄마 다신 못 봐요? 이제 병원 가도 엄마 없어요? 건우야, 건우네 엄만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신 거야. 병원엔 아픈 사람들만 있는 곳이잖아. 이제 더는 아프지 않으실 테니까 엄마 이제 거기서 편히 쉬세요 하고 우리 보내드리자. 건우가 엄마를 잘 보내드려야 엄마도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실 수가 있지.
고작 7살의 나이에 이미 한번 아빠란 존재에게서 버림받고 이젠 엄마마저 잃은 그 아이가 너무 가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저와 남편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건우야, 이제 아줌마랑 아빠랑 여기서 사는 거야. 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요? 이제 저 싫으시대요? 저 말썽도 안 피우고 얌전히 있었는데. 아인 자신이 또 버림을 받은 줄 알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전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안심시켰어요. 아니야. 건우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앤데 누가 널 싫어하겠어. 그게 아니라 건우가 너무 예뻐서 아줌마가 이제 건우 엄마 해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우랑 사고 싶어 하셨는데 아줌마랑 건우 아빠가 건우랑 살고 싶다고 하니까 아쉽게 양보해 주신 거야. 진짜요? 아빠가 저랑 살고 싶으시대요? 아줌마가 이제 저희 엄마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 물론 아줌마한테 엄마 소리 나오기까진 오래 걸리겠지만 아줌만, 아니, 엄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아직 건우 마음속엔 건우를 낳고 사랑해준 진짜 엄마만 가득할 테니까. 그러니까 건우야, 우리 천천히 친해지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알았지? 우리 정은 좋겠네. 이렇게 든든한 형아 생겨서. 자기 아빠 살 수 있다는 말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아빠에게 다가가서 방방 뛰지 못하더라고요. 평소 남편은 괜히 제 눈치를 보느라 아이를 한껏 안아주지도 못했거든요. 그랬기에 아이는 괜히 남편을 어려워했었어요. 아이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전 일부러 밝고 큰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뭐해? 당신 사랑하는 아들 건우랑 같이 살게 된 기념으로 애 비행기 한번 태워줘야지. 아빠가 그렇게 무뚝뚝하면 못 써. 그렇지. 건우야, 아빠가 안고 비행기 태워줄게. 자, 붕, 간다. 이대로 건우 방까지 슝, 날아간다. 남편은 당황해하면서도 이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미리 아이를 위해 치우고 준비해둔 작은 방으로 달려갔죠. 그렇게 건우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고 제겐 그의 하나가 아닌 2명의 아들이 생겼답니다. 시간은 어느새 빠르게 흘러 벌써 그때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정우야, 형 왔어. 형아.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큰아들 건우는 아주 밝고 씩씩한 형이 되었습니다. 두 돌이 훌쩍 지난 저희 둘째가 엄마 다음으로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빠도 아닌 형이었어요. 큰애가 저희 둘째를 얼마나 아끼고 잘 보살폈으면 아이가 아빠보다 형이란 말을 먼저 하나 싶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혀아 정도의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그것만으로 큰애는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큰애는 지금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잽싸게 자기 동생부터 찾습니다. 동생을 너무 잘 돌보는 큰애 덕분에 남편이 오기 전 저녁을 차릴 때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큰애가 절 처음 엄마라고 부른 건 작년 이맘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절 엄마라고 부르던 날 너무 기쁜 마음에 전 아이를 꼭 껴안아 줬죠. 그런 큰애를 키우며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절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제외하면 몇 달 전 처음 투정을 부렸을 때랍니다. 엄마, 저 이 티셔츠 싫단 말이에요. 전 파란색이 좋은데. 그랬어? 엄마가 몰랐네. 그거 빨아놔서 지금은 못 입으니까 오늘만 이거 입자. 어? 엄마가 다음에 파란색 티셔츠 많이 사둘게. 작고 소심한 투정이었지만 저에게 눈물겨운 한 걸음이었답니다. 늘 눈치를 보던 큰애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자기 마음을 내보인 날이었으니까요. 그런 큰애가 더더욱 부모를 편하게 대하며 마음껏 어리광을 부릴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보, 좀 천천히 출발해도 안 늦다니까. 토요일이라서 차 막혀. 애들은 가뜩이나 일찍 자는데 차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 애들 지쳐서 잠들게 할 거야? 일요일에 실컷 자게 해줄게.
애들이 오랜만에 멀리 놀러 가는 거라고 내일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아빠, 전 엄마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 여럿이 있을 땐 다수결을 따르는 거라고 했어요. 고맙게도 큰애는 지금 아빠보다 절 더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사소하게 의견이 나뉠 때면 은근슬쩍 옆에 와 꼭 제 편을 들어주곤 하더라고요. 함께 마트에 갔을 때도 제 손만 꼭 잡고 다니고 제가 TV라도 보고 있으면 제 옆구리에 폭 안겨 얼굴을 부비곤 하죠. 한창 유치가 빠질 때라 앞니가 다 빠진 채로 엄마 하면서 히 웃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구 껴안아주고 말았답니다. 전 앞으로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오래오래 지켜주며 살아가려고요. 물론 제겐 제 배 아파 낳은 소중한 둘째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여전히 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친정 식구들도 있고 항상 제게 고마운 마음을 내보이는 시부모님과 시동생도 있죠. 이 모든 가족들이 전부 소중하지만 조금 특별하고 아픈 손가락인 우리 첫째 건우에게 앞으로도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두 아이를 다르게 대하진 않고 오래오래 좋은 엄마가 되어 이 감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사람 인연이라는 건 때론 악몽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론 갑작스런 선물처럼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과거 좋지 않은 인연으로 인해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지만 지금은 큰아들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만나 두 배로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으니까요.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팍팍하고 웃을 일도 적은 세상에서 이런 선물 같은 인연이 우리 삶에 찾아와 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기적처럼 그런 인연을 만났듯 여러분께도 저와 같은 선물이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